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9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91일 차고요. 네, 오늘 놓아버린 책 204페이지예요. 중간에 편안해지면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그러니까 놓아버린 기법을 익힌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편안해지면 기법 사용을 멈추었다가 비상사태 때나 혹은 고통스러워진 부정적인 감정에 주목해야 할 때만 다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조금 편안해지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 여기서 이제 수업을 딱 하면 숙제를 내주신단 말이에요.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을 때보다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하면서 아니면은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편안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 숙제를 또 가서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땡, 듣고 땡. 학교 다닐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습도 안 해요. 예습은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수업을 듣고 복습만 하면 되는데 복습도 안 하는 거지. 예습 복습 안 하고 학교에서 하던 그대로 습관대로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습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인제 그게 좀 괜찮아질 만하면 인제 비상사태 때나 고통스러워졌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 주목해야 될 때만 다시 사용하고 싶은 그때그때 쓰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 그러나 아직 얻을 것이 더 있다. 얻을 것이 더 있기 때문에 항복할 수 있는 감정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항복해야 될 감정들이 아직 늘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밥 먹다가 확 그냥 분노가 일어났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확 일어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인제 자꾸 인제 그 아들하고 인제 며느리하고 밥을 저녁에 인제 데리고 와서 먹는데 뭐 해물 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물은 인제 점점 갈수록 이제 "못 먹는다. 먹으면 안 된다." 인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폐기물을 계속 방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염돼 가고 방송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방송을 안 해서 진짜 근데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거나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막 떼죽음 있는 거 막 그런 것들 막 어촌에서의 어떤 그런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진짜 이게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방출을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제 챗GPT한테 물어봐 가지고 폐기물은 진짜 다른 일반적인 어떤 오염물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패류라든지 이런 거를 인제 먹으면 안 된다는 이제 막 쭉 있길래 그걸 보고서 인제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저희 남편은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너무 하여튼 좀 사고 체계가 그러니까 안경을 껴서 보면은 진짜 안경을 벗지 않고는 벗으려고 마음에 담고 있지 않고는 그거를 다르게 봐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요번에도 선생님이 부산에 그 뭐 금정구하고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빨간 닭이 또 나왔잖아요. 두 개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진짜 사람들 참 안 바뀐다는 거가 참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저는 옆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들으려고요,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 어제는 무슨 또 그 얘기하다가 그래서 근데 왜 방송 안 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 거 감추기 바쁜데 방송 안 한다고. 그러면서 뭐 하다가 배추 인제 배추 얘기가 나왔거든요. 배추가 2만 원. 배추가 2만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나 하면서 이랬더니 너무 남편 흉보게 되는데 아니 날씨가 기온이 이러기 때문에 배추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싸울 것 같아서 에너지를 그냥 딱 차단하고 말을 안 했거든요.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뭐 하는 거지? 세금을 왜 걷어가는 거지? 세금은 진짜 많이 내요. 진짜 많이 내거든요,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세금 떼고 나오잖아요. 근데 세금을 진짜 이것저것 많이 내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 지금 먹고 쓰고 막 돈 막 그냥 모으는데 지금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아니 날씨가 그러면은 안 좋아서 배추가 잘 안 자라고 식물이 잘 안 자라면 비싸게 먹어야 되고 또 많이 나올 땐 싸게 먹어야 되고 그거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 안정을.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 정부는 쏙 빠진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 체계인지 알 수가 없네 하면서 있잖아요. 화가 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아, 이게 근원적으로 저 사람한테 대한 어떤 화가 있는, 그게 또 이제 엄마한테 있던 화가 또 저 사람한테 가고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항복할 수 있는 감정이 늘 존재한다는 게 또 이제 책을 보면서 또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항복할 수 있는 감정, 늘 항복, 분노도 항복해야 되고 항복해야 되는 거죠. 늘 존재하기 때문에 놓아버린 과정을 지속하면 계속 놓아버리면 늘 계속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 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놓아버린 과정을 지속하면 더욱더 큰 혜택을 얻는다. 더욱더 큰 혜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항복을 거듭하면 미묘하고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항복을 놓아버림이 항복이잖아요. 놓아버림이 항복. 그래서 어, 에고는 놓아버리고 마음에서는 받아들임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항복을 거듭하면 미묘하고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항복을 거듭하면 미묘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사랑의 능력을 어렴풋이 지각하게 된다. 사랑의 능력을 어렴풋이 지각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는 우리의 높은 측면에서 생겨나서 방출되는 사랑을 햇빛에 비유했다. 또한 부정성의 먹구름이 거칠 때 높은 측면에서는 방출되는 사랑을 방출되는 사랑이 햇빛 빛이 막 비출 때 있잖아요. 햇빛에 비유했고 부정적인 먹구름이 거칠 때 사랑의 에너지가 점차 증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거치는 거야. 먹구름이 거쳐지면 에너지가 점차 증가하게 되고 에너지를 받아들여 밖으로 방출하는 우리의 능력도 점차 증가하는 점에 주목했다. 점차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의 수준에서는, 용기 200 수준에서는 사랑의 능력이 한결 더 강해진다. 사랑의 능력이 한결 더 강해진다. 그 능력에는 타인을 지지하고 격려할 힘이 있어서 타인을 용기 정도 수준이 되면 타인을 지지하고 격려할 힘이 있어서 타인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에 힘을 보태준다. 건설적인 면에 오히려 힘을 보태줄 수가 있다. 타인이 발전하도록 도우면 그들이 성장하면서 더욱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생긴다. 또한 타인을 돕는 내면의 능력이 한층 더 강해질 수 있다. 타인을 자꾸 돕다 보면 그 능력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한층 더 강해지면서 그 자체로도 보상이 되고 타인에게도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더 강력한 보상이 되어서 타인에게 나도 강해지고 타인한테 돌아가는 거 서로에게 강력한 에너지의 어떤 그런 혜택을 줄 수도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상태 이상으로 성장하려는 욕망을 강화하는데 용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용기의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이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용기는
여태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내면의 힘 놓아 버리고, 그래 우주에 힘이 있고 내 자체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또 각성을 하게, 쪼끔 더 각성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치. 내가 우주의 힘, 내가 우주의 같은 에너지 안에서 진짜 토요일 날 "내가 있다는 생각 하나가" 하면서 막 또 열심히 막 얘기를 해 주시는데, 내가 있다는 생각 하나로 해서 큰 장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리면서 몸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몸이 생기고 분리됐다는 걸 또 얘기를 이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뭔가를 또, 오래간만은 아니죠. 늘 얘기해 주시는데 또 듣고 있다 '아 그래.' 하면서 뭔가 이게 또 분리되어지는, 내가 있다는 생각 그 하나, 나를 놓아야 되는데 내가 있다는 그 생각 하나를 놓아야 한다고 나중에는. 근데 그냥 놓아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집단 무의식으로 신념이 있는 거에서 또 집단 무의식도 있잖아요. 이미지, 이름, 이미지, 형태, 형상. 그것도 놓아야 된다. 그것까지 나중에 놓아야 된다 하는데, 그냥 완전 입력이 자연스럽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상상을 하는 거야. 이게 뭔가 빛이 쫙 올라가면서 밑에서부터 인제 '컵이 이렇게 됐구나.' 혼자 있잖아요. 혼자 상상 그렇게 보여야 된다 하시는데 그냥 혼자 상상을 '아 그래 저 컵이 쫙 빛이 이렇게 되면서 밑에 컵이 생겨.' 혼자 인제 그렇게 보고 싶어서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혼자서 이게 다 빛이 그냥 생각으로 하면서 그렇게 본다고 이제 환상을, 이제 지금 상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면에 깊은 그런, 내면에 강한 나의 에너지 자체가 있다라는 거, 자체에 있다는 거. 엄마한테 뭐 남편한테 누구한테가 아니라 자체에 있는데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기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막 있죠.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문득 완벽한 고요와 평화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 나타난다. 완벽한 고요와 평화 속은 그 참나로 가는 거잖아요. 참나와 가까워지는 상태를 경험을 하는 것이고, 고요와 평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 명료해지고, 고요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에서 더욱 명료해지고, 또 고요와 평화를 집중하는 그 참나 고요한 상태를 집중하려고 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쵸? 명상을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생각이 또 올라오면 또 다시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고요해지고, 뭔가 집중해서 한 곳을 그냥 한 곳을, 이 빛을 옛날에 빛이 보이냐고 인제, 근데 빛이 막 다다닥 이렇게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그냥 위를 쳐다보면서 그냥 한 곳을 빛을 보려고 계속 그러거든요, 눈 감고도. 그래서 더욱 명료해지고 이해를 얻고,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이 높아진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수성이 높아지는 거야. 저는 어제도 예식장을 갔는데, 오늘도 오니까 어제 서울에서 오셨다 가신 분이 꽃을 들고 오셔 가지고 여기다 꽂아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제 오셨다 가셨구나, 꽃이.'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꽃을 생화를 가지고 가고, 저희 며느리도 아들이 이렇게 저기 해서 왔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 '나는 꽃을 안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나는 메마른 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꽃을 거기서는, 생화비만 해도 아마 몇 천만 원 들 거예요, 생화로 꽃을 쫙 해 놓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신라 호텔에서는 그 꽃을 따서 가지고 오면 포장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포장까지 딱 준비를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꽃을 인제 가져가는데, 저는 잠시 봤다가 또 시들어지고 또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 거를, 그 아름다운 그 순간에 이걸 보는 거보다 뒤에 거가 생각이 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 화분 오랫동안 가는 거면 차라리 나은데,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막 이렇게 기를 그런 아직 마음이 없어 가지고 인제, 그런데 파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는 되게 '아 저건 한번 키워 볼 만하다.' 인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꽃은 금방 사라지니까 예쁘죠. 되게 예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딱 되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인제
꽃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오면 자기 닮은 거 달 담개 모양이라든지 어떤 그 분위기가 다 닮은 어떤 그런 걸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나는 메말랐나?' 그 순간의 그 아름다움 그거를 보지 않고 뒤에 버려질 거를 생각하면서 안 갖고 오는 '내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을 아침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던데 어쨌든 감수성이 더 아름다워진대요. 200 용기 수준만 되더라도 네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음악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음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문득 고요해짐을 느끼며 그 고요의 순간에 더 높은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 고요의 순간에 높은 차원을 느낀다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이 자꾸 돌잖아요, 생각하는 거. 이 마음에서 자꾸 생각이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그 생각은 감정이 있어서 도는 거고 뭔가 예 그래서 그런 그 고요의 순간에 더 높은 고요 생각이 없고 고요한 상태에서는 더 높은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치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듯 원래 그 본체의 자체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냥 고요함을 또 경험을 하고 타인을 자기와 완전히 동일시에 하나됨을 느끼는 찰나가 있을 수도 있다. 모든 게 고요한 상태에서 그냥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는 분리되어 있는 보는 순간 분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는 순간 분리되어 있어서 이 동일시하면서 그 타인과도 자기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예 고요함에. 그래서 그런 찰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명상하면서도 그렇고 이 찰나, 고요함, 하나됨을 어떤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내적 큰 나의 경험에 돌입하는 순간이다. 큰 나의 경험을 하는 그 돌입하는 순간이고 이런 순간은 절대로 잊히지 않는다. 이건 또 뭐 황홀경이나 600 대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겠죠. 처음 경험이 일어날 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진정 완전 황홀경으로 하나가 돼서 막 뭔가 그런 상태. 그쵸? 진짜 고요함을 느낀 거는 의미를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발적인 일이거나 순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돌발적이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의 느낌을 석양이나 교향곡의 한 소절, 사랑스런 몸짓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덕으로 돌린다. 그러나 조사해 보면 그런 아름다움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환경일 뿐이었음을 알게 된다. 다른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환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인해 원인이 아니고 아름다움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에 어떤 고요가 깃든다. 그러면 그 고요 덕분에 우리는 감각과 기분, 생각, 감정, 기억이 끊이지 않고 그 고요 덕분에 그 감각이나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생각과 감정, 기억이 끊이지 않고 쉴 새 없이 펼쳐지는 가운데 마음의 수다가 아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에 들어선다. 마음에서가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고요한 어떤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우리는 그러니까 고요하고 하나가 되면 멈춰져 있다는 거죠. 그 멈춰져 있다는 거. 그거를 시크릿도 그렇고 우리가 뭐 1 0 원, 1 0 0 원은 내가 원하는 거는 생기는 건 빨리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0,000 원, 1억 단위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시간 지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 그 세상에서의 어떤 시간이 지연되는 그거를 세상에서의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랑 이런 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그 동시에 순간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순간까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런데 일어난다는 거, 시크릿하면 이루어진다는 건 알겠고, 요번에 대구에서 말씀해 주셨나요? 어디서 해 주셨나? 대구에서 해 주셨는가 봐요. 그쵸? 그 신규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그 왜 우리가 "죽어 안 죽어." 하시는데 죽잖아요.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죽는 건 기정사실인데 죽음이 나한테 오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내가 세팅해 놓고 나면 그게 오고 있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 내가 간다라고 하면 내가라는 게 있어서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다 보니까 내가 간다 그러면 이 '저게 오겠나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그냥 그때 그동안 그래도 시크릿을 꽤 오래 이렇게 듣기는 했고 그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 처음엔 '무슨 말씀이신고?' 싶은 거예요. 저기 '이 뭐지?' 하면서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딱 다시 한번 딱 얘기를 해 주시는데 엄청 그동안 들었던 것 때문에 그런지 다시 한번 쑥 오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는 저기다 해 놓고 내가 간다는 거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서 가다가 어디로 갈지 '내가 저거 갈 수 있을까?' 내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나의 신념이 있잖아요. '나는 못해. 나는 하찮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버려진 애야. 나는 외로워. 쓸쓸해.' 뭐 막 있잖아요. 그런 나의 왜소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크릿을 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게 다시 오는 거죠. 죽음이 있어. 죽어. 어차피 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는 다 죽는데 죽음이 앞에 있는데 "죽음이 나한테 온다."라는 얘기를 탁 해 주시는데 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저게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내가 상상해 놓고 시크릿을 해 놓으면 그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다가온다라는 거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쟤가 나한테 오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결 있잖아요. '세팅해 놓은 건 언젠가는 오는구나.' 언젠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인제 빨리 작은 건 빨리 될 수 있는 건 빨리 믿어 버리고 '저 큰 거는 늦게 온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요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제 오늘 민규 님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기로 작정을 했나? 들어왔구나. 늦게 들어왔구나. 아까 못 봤네. 민규 님은 그거 오늘도 제가 인제 예식장 하나 한 군데 가야 될 때가 있구나. 그리고 하여튼 작년 거를 제가 다시 온라인에 대한 거를 또 이렇게 듣는데 틀려요, 느낌이. 그래서 야 이걸 파고들고 다시 써머리를 저부터 제가 써머리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써머리 해 놓은 것도 다시 봐야 되고 안 한 건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야 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그때 의식에서 못 알아듣던 거를 지금은 1년 반이 지나서 이제는 이제 IoT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다시 이걸 사업적인 이 포커스 관점에서 또 좀 이해를 하는 데 시간을 쏟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막 이런 거에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 부분은 쪼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사업적으로 돈을 버는 관점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지?'라는 거로 다시 들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거 그 가슴이 쪼끔 뭔가 더 전보다 이게 뭔가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이들도 그렇고 '진짜 잘 살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제 예식장을 막 가는데 제가 분명히 요 근처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강남으로 해서 한남동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그 아이유가 120억 을 주고 이렇게 저기 사 놓은 아파트 그 13 가구가 사는 그리고 도경환하고 장윤정이 그 집을 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했대요. 그전에 한남동에 있는 그러니까 장윤정이 곡을 많이 짓잖아요. 보시를 되게 많이 한대요. 동료 이름 크게 없는 가수들도 가수 어머니가 암에 걸려 있으면
암 그 치료하라고 그 비용도 이렇게 주고 많이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집값이 올라요. 좋은 일을 안 하면서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윤정이가 그 제가 알기로는 요새 이렇게 장윤정이가 막 아이들도 그러고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산에 살다가 전원주택지 같이 이렇게 살다가 한남동인가 저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거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 나온 게 유튜브에 50억 주고 사는데 그 아파트가 100억이 됐대요. 배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 지은 사람은 뭘 해도 막 이렇게 그냥 따블로 따따블로 막 오르는 것 같아요. '아 복을 지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보면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근데 지나가면서 '이쯤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 진짜 한동에 그 예술가가 지어 놓은 건축 예술가가 지어 놓은 그 아파트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특이하게 좀 이렇게 지어 놨거든요. 이게 가다가 보이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더니 뭘 알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게 보이는 거고 모르면 지나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가 내 관심 있는 게 주의가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또 된다고 해서 보이는 내가 주의가 가 있는 게 또 보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틀린데 점점 '이게 진짜 되는구나. 엄청 크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또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내가 세팅해 놓고 있으면 세팅해 놓으면 그게 그냥 오고 있다라는 거. 그쵸?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언뜻 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내가 사라졌을 때 그 순간에 가능성을 언뜻 본다는 거죠. 근데 요새 그냥 그 가능성들이 언뜻 믿어지는, 그러니까 참 지금까지 들으면서도 안 믿어 의심을 했다는 거죠. 밖에 의심을 안 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100% 믿지 않고 있다는 거.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어지는 그게 더 압축이 돼서 완전히 믿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도 언뜻 보게 되고 이런 순간은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소중한 기억으로 평생 남는다. 그런 순간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경험을 한다. 세상의 격동과 우리 마음의 혼란 너머에는 과연 고요가 존재하고 있을까? 평화의 세계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항상 기다리고 있겠죠? 고요한 존재가, 존재라고 하기보단 고요한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을까. 순간순간이라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가능성이 언뜻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놓아버림을 하라고, 오늘 필요할 때만 하고 하지 말라고, 매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놓아버림을 하고요. 각성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휴일인데 너무 많이 쉬지 마시고 못했던 일들 마무리하시고요. 네. 내일 또 6 시에 뵙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